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북극 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가운데 포항 영일만항을 북극 항로 특화 전략 항구로 육성하기 위한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꿈을 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영일만항은 동해안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컨테이너 항구입니다. 최북단에 자리 잡고 있어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북극 항로 특화 전략 항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포항 영일만항에서 북극해를 경유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 항로로 부산항을 출발해 말라카 해역과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것보다 시간과 거리가 크게 단축됩니다. 물류비는 20%가량 절약되고 해적이 없다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지 못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극 항로의 약 60%가 러시아 영해를 지나기 때문에 러시아의 협력이 없으면 항로 자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제재도 좀 완화하고 한러 간의 여러 가지 경협 사업 같은 걸 하면서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북극 빙하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항로가 언제 막힐지 몰라 북극 항로는 1년에 4개월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면 중간 기착지로 활용해야 하는 항구 입출항이 어려워지고 러시아가 정밀 해도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역 이용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국제정세, 기후변화, 항만 인프라 등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결국 이런 요인은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위험 요소가 있지만 북극 항로 개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중국은 이미 북극 항로 LNG선 통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러시아 기업의 지분을 30% 확보하며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무르만스크, 아르한겔스크 등 주요 항만 현대화를 통해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항만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또 북극 해운 정보센터나 이런 것 등을 유치를 해서 그야말로 영일만항이 북극 항로의 항로 시대의 거점 항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선 한국을 비우호 국가 중 가장 우호 국가다라고 표현합니다. 러우 전쟁 이후 경제 재건 과정에서 한국이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북극 항로 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포항 영일만항은 북극 항로 특화 전략 항구로 성장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의회가 군 비행장 소음 영향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시 규모와 관계없이 일관된 피해 보상 체계 확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포항시는 중소도시지만 대도시 평균 배경 소음보다 높다는 이유로 군소음 보상 기준 85웨클에 적용되고 있는데 강릉, 군산, 청주, 예천 등 다른 중소도시는 80웨클 기준으로도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또 올 1월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과 관련해 2020년분부터 소급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KTX 경주역 역세권 개발이 국토교통부 심의를 시작하며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경북도와 함께 경상북도 경주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KTX 경주역 주변을 경주의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개발 면적은 96만 제곱미터며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함께 들어서는 새로운 생활권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 승인, 2033년 부지 조성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을 돌며 정부를 향해 규탄 대회를 열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늘 텃밭인 경북 구미를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이 많은 인파로 넘칩니다. 부산, 울산, 창원에 이어 국민의힘의 4번째 전국 순회 여론전이 오늘 구미에서 열렸습니다. 텃밭인 경북에서 펼쳐진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는 분위기가 다른 지역에서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장동혁과 함께 싸우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해 이재명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이재명이 소비 쿠폰을 뿌렸지만 결국 미래 세대의 빚을 늘리고 물가만 올려놓고 우리 미래 세대의 희망을 소비하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치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 지켜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강한 경종을 울려주셔야 됩니다. 국민대회에 앞서 장동혁 대표는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 첫 방문으로 텃밭에서의 보수 결집을 노린 걸로 풀이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룬 대통령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또 다른 차원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충남 천안, 28일 대구, 29일 대전과 충북, 청주 등의 일정으로 다음 달 초까지 전국 곳곳을 돌며 국민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이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스틸 4제강 공장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내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대구지방환경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입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유해가스의 종류, 안전수칙,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고 이후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사고 당시 현장 CCTV와 작업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포항에 이어 영덕 해안에서도 마약 의심 물질이 발견돼 해경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어제 영덕군 병곡면 백석해변에서 육군 54단 군인이 차 포장지에 든 백색물질 1kg을 발견해 신고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포항에서는 3차례 차 포장 형태로 위장된 마약류 케타민이 3kg 발견됐고 제주에서는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15건 발견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누가 출마할지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경북도지사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야권에서는 이철우 현 도지사를 비롯해 친박 좌장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인지도가 높은 야권 정치인들이, 여권에서는 임미애 의원과 오중기 전 청와대 행정관이 거론됩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고배를 마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상북도의 재건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사실상의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지난 5월 국민의힘에 복당한 만큼 총선 패배를 도지사 선거를 통해 만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경북도지사 출마 뜻을 굳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북도청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경북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만큼 국힘 안팎에서 영향력과 인지도를 갖췄다고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강석호 전 국회의원도 포항 출신 도지사 필요론이란 여론을 등에 업고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등 야권에서만 7, 8명 정도가 3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세대 교체와 지역 균형을 내세우며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의원과 오중기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대항마로 입에 오르내립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된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막판 여권의 흥행몰이를 위해 출마할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철우 현 지사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전면에 내세우며 입지를 다지는 모양새입니다. 에이펙과 후속 사업인 포스트 에이펙을 화두로 내세워 우호적인 여론을 이어간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주 에이펙에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했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상 우리 경주에서 에이펙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중앙정부 공백 상태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보수층 지지 기반이 탄탄한 경북이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은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하고 상당히 가까운 언행을 보이셨고 강력하게 이에 대해서 호소하셨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중앙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분이 그런 역할을 하실지는 확실치 않다라는 것이죠. 이철우 도지사의 암 투병도 또 다른 중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내년 경북도지사 선거가 시간이 갈수록 더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상북도가 2차 전지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해 포항시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2차 전지 산업 전반의 문제인 연폐수를 개별 기업이 자체 처리하고 있어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기요금 등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시설에 준해 연폐수 시설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산업통상부에 건의하고 사용 후 배터리 관련 기업 입주가 불가능한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의 입주업종 규제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 EM이 산업통상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 투자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포항 영일만 산단에 있는 에코프로 EM은 49억 원을 들여 연 300톤 규모의 NCA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설비를 구축하며 향후 시장 상황에 맞춰 최대 5만 톤 규모까지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안정 품목이나 전략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의 설비 투자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항해 불능 상태에 놓인 모터보트 2척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탑승자 3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첫 번째 모터보트는 어제 오후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서 스크류에 이물질이 감기는 사고가 발생했고, 두 번째 모터보트는 비슷한 시각 포항 환호항 앞바다에서 갑작스러운 시동 꺼짐으로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출항 전 연료와 엔진 등 기본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항해구역 주변의 어장 및 시설물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포항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6.9% 1,980억 원 증가한 3조 880억 원 규모로 편성해 포항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는 벤처 창업 활성화 개업 167억 원, 수소 연료전지 등 수소도시 조성 287억 원, 바이오 사업 및 북극 항로 개척 134억 원,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48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교통망 확충 567억 원, 녹지 조성 288억 원, 소상공인 지원 166억 원, 청년 일자리 및 거주 공간 지원 153억 원 등을 포함했습니다.